법률사무소 유쌤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류분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가 결국은 다른 상속인이 받은 증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받은 증여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게 되겠죠. 유류분과 관련된 조항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류분 산정과 관련돼서 유류분은 이제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기초 적극 재산과 또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고 또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전액을 공제해서 기초 재산을 산정한 다음에 거기에 유류분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죠. 그리고 1114조에 보면은 그 산입될 증여에는 법문상에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증여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즉 증여자와 수증자가 어떤 다른 유류분 권리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의 제한에 걸리지 않고 그 이전에 한 증여라도 그 증여에 산입한다는 규정 먼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앞에 주항에서 봤을 때는 이제 1년간의 그 제한에 걸린다고 했는데 판례는 이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1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은 민법 제 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 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니까 그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고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 1년 기간의 제한에 걸리지 않고 언제 증여했든지 간에 다 포함이 되고 다만 유류분 제도가 1979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78년 이전에 한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 규정에 의해서 1년 제한이 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악의의 증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류분에 가산되는 그 증여, 모든 증여가 다 포함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증여 중에도 이제 포함되는 증여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그럼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이 판례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이나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특히 이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해서 아주 추상적인 기준을 삼고 있죠.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일반적이고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어떤 뭐 결혼지참금, 혼수비용,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할 때 뭐 한 2, 3천만 원을 지원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뭐 교육비로 뭐 얼마 정도 했다든지 또 뭐 용돈을 얼마 받았다든지 이 정도로는 좀 어렵고요. 다만 무조건 뭐 어떤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판례의 취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판단을 할 때도 그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재산이 1억일 때도 있고 10억일 때도 있고 100억일 때도 있는데 다 같은 판단 기준은 할 수는 없죠. 또 증여재산의 규모, 형평성 등 종합 고려해서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요건이고요. 다만 이런 특별수익이 이제 증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특이한 판례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요. 생존 배우자가 이제 그 생존 배우자의 수중 재산에 대해서 이제 특별 수익이 되느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그 배우자, 그 특히 아내가 이제 일정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는데 사후에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고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그 어머니가 그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판례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면 당연히 그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만 이거는 구체적 케이스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판례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자의 기여분을 이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에서 배제함으로써 좀 우회적으로 고려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쉽게 말해서 상속인인 아들한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망인이 생전에 그 아들의 아들, 손자 내지는
그 배우자,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이제 유증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원칙은 이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의무를 지지 않지만은 그 증여의 실질을 봤을 때 사실상 그 아들 상속인한테 한 것과 진배 없다,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손자나 며느리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다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판례인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에 제한이 없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제한이 있고 다만 아기의 증여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가 되는지 여부는 그 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고 특히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적 의례적 수준의 증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존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와 상속인의 직계비속, 혼자 배우자에 대한 그 며느리에 대한 증여는 특별 취급한다. 이 정도 오늘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